마부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서울대학교 의예과 26학번으로 진학하게 된 송현수입니다. 원래 동네에서 와부고가 좋은 학교로 유명하기도 했고 제 사촌 누나가 와부고 출신이었어서 자연스럽게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선택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라면 학교 운동장이 좀 작다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부고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로 유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음이 맞아서 친해진 친구들이 공부까지 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정서적으로나 학업적인 면으로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잠을 자고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학교가 집 근처에 있어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의 경우는 제가 MBTI가 P 성향이 강해서 평소에 세운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반대로 해서 그날 제가 한 공부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를 성찰 일기를 작성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그 전날에 썼던 일기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숙제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규칙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와 영어를 온율학원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해당 과목에 관해서는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관해서 가장 좋은 예시는 제 영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중간 첫 시험을 보게 됐을 때 그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근자감이 있었고 그래서 시험 당일에 교과서 지문 몇 개 정도만을 보고 나서 시험장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시험에서 40등대 3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뒤 큰 충격을 받았고 집에 와서 내가 학교 시험을 너무 얕봤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 내신 시험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이 중간과 기말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에 온율학원에 처음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피승원 선생님에게 영어 지문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또 추가 지문이 나올 가능성 혹은 어떤 부분이 변형될 수 있는지 등등을 보면서 내신 공부에 맞는 공부를 좀 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대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생겼고 또 그런 저를 피승원 선생님께서도 믿어주셨기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저는 기말고사에서 영어를 전교 1등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중간과 기말을 합산해서 5등을 하여서 1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슬럼프를 온율학원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학원 시스템, 수업 컨텐츠, 질의응답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학원 시스템의 경우는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어와 영어 모두 미니 퀴즈를 푸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뇌를 국어랑 영어 모두로 예열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영어부터 말씀드리면 영어는 수업 시작 전에 배울 글에 관한 단어, 빈칸, 그리고 영작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마저 풀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에도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남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그냥 한 번에 시험을 통과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미리미리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는 습관이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덕분에 저는 글에 대해 배우기 전에 미리 글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 나중에 복습을 할 때에도 배웠던 글에 대해서 그 미니 퀴즈를 풀면서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어의 경우는 수업 시작 전에 지난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과 문법 시험이 미니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오자마자 풀고 나서 수업을 들은 뒤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점수와 등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등수가 공개되는 시스템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내신 시험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는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보다는 부담이 적되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시험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점검하고 복습을 하면서
제가 학원을 다니기 전에 원래도 국어는 잘하는 편이기는 했지만 학원을 다니고 나서 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상위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이 미니 퀴즈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 컨텐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승원 선생님의 경우는 글을 해설할 때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글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따로 첨삭을 통해서 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글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나 구가 대체될 수 있는 유의어 혹은 그와 반대되는 반의어를 자세하게 칠판에 하나하나 적어주셨고, 또 어떤 문장의 경우는 이것이 도치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전치사 혹은 접속사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문장은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 등의 예시를 보여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피승원 선생님 영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세순 모의고사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순 모의고사는 피승원 선생님이 직접 다년간의 와부고 기출을 분석을 하시고 학교 선생님별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 경향을 선생님이 직접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시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실제 학교 시험과 유사도가 굉장히 높고, 또 시험을 다 풀고 나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은 자기가 틀린 문제든 맞는 문제든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선생님은 그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옳지 않다 라거나 혹은 학생의 의견도 수용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그런 건전한 토론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세순 모의고사를 풀고 또 이의 제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저에게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국어 수업의 경우는 독서, 문학, 문법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재 선생님의 독서 수업의 경우 가장 제가 도움이 됐다고 느꼈던 것은 다르게 표현됐지만 사실은 같은 정보를 하나의 정보로 인식하고 읽어내는 기술이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실 때 그동안 수능 중 가장 어려웠던 지문으로 평가되는 브레턴 우즈 체제 지문을 바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들은 같은 내용이 다르게 표현됐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해서 복잡하고 정보량이 많은 지문도 비교적 간단하게 또 사고를 짧게 만드는 기술이어서 긴 글 그리고 복잡한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문학의 경우는 강민재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특정 문학 개념어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의 차이 혹은 대화체의 기준과 같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평소 문학을 풀 때 헷갈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강민재 선생님의 문법 수업의 경우는 학생들이 보통 문법은 독서나 문학에 대해서 좀 뜬구름을 잡는다, 좀 이론적인 내용을 다룬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지루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민재 선생님께서도 그것을 아시는지 평소에 수업을 하실 때 재미있는 줄임말을 만들어서 문법 내용을 암기하게 도와주신다든지 혹은 해당 문법 내용에 관련된 실제 대화 예시, 문장 예시를 직접 들어주시면서 기억에 더 잘 남게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법 내용의 예외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학교 시험에 출제할 만한 심화 요소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문법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응답은 선생님과 1대1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들을 때 생겼던 부분이나 혹은 평소에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 공부 내용을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학원 선생님들이 마치 친구처럼 친근하게 질문을 받아주시고 또 그 친구들보다도 더 전문성 있게 자세하게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마치 공부 잘하는 친구를 한 명 더 얻은 그런 든든한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 수업을 들을 때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오류나 발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평소에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 그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선생님들과 이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공유를 하고 또 제 생각이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선생님께 들으면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평소에 수업 시간이 아닐 때에도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시 전형으로 의예과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수시에 먼저 주력하는 학생들의 생기부 관리에 대한 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과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론하거나 평소에 든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 내용의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협동, 선생님들과의 소통 과정이 드러나면 더욱 좋고, 여기서 활동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이나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한 방식, 또 거기서 드러나는 역량까지 드러나면 아주 훌륭한 생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최대한 수시에 주력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수시로 지원해서 괜찮은 대학에 갈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 파이터의 길을 택했다가 재수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부고 시험의 경우는 대부분 수능과 밀접하게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늦게까지 수시를 최대한 신경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인드셋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즐겨보라는 것입니다. 공감하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잘 풀릴 때 혹은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을 때 그럴 때 공부에 대한 흥미를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흥미를 공부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얕잡아보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흔히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 죄책감 혹은 의무감에 휩싸여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가 나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부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주체는 나이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가 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게 되면 공부를 할 때 우울하고 하기 싫다, 귀찮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새로운 것을 또 알아간다, 세상에 대해 또 많은 것을 배워간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가 자연스럽게 즐거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공부를 얕잡아보고 공부를 즐기려고 하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율학원은 하위권과 상위권 학생들에게 모두 적합한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공부 습관이 잘 정립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온율학원에는 수업 전후 관리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또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건강한 공부 습관과 방법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또 하위권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흥미 자체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온율학원 수업이 좋은 것이 강민재 선생님과 피승원 선생님 모두 수업이 좀 루즈해질 때마다 재미있는 농담을 많이 치시기 때문에 수업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에게도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비판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문제를 내려다보는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승원 선생님과 강민재 선생님 모두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공부 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공부에 대한 고민도 많지만 그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고민도 많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선생님께 함께 털어놓으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승원 선생님, 강민재 선생님, 혼란하고 불안했던 1학년 때부터 이제는 멘탈이 좀 자리 잡은 지금의 저까지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학원에서 시험을 봤을 때 제가 보통 그걸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또 꼬리 질문을 하는 등 선생님들을 좀 귀찮게 굴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학업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